최근도 아니죠. 이제 1년이 됐습니다. 벌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냥 침공을 강행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옛날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함부로 쳐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간다요가 이미 작년에 올린 바가 있는데 소련 때의 핵무기가 우르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한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그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느냐?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자와 설비와 관리 능력이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한들 즉각적으로 현실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이거를 우크라이나가 당시에 포기를 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미국이든 러시아든 주변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줬겠죠. 핵무기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포기를 하는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크라이나의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는데 문제는 요 최근입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벨라루스와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배치하는 거를 합의를 했어. 벨라루스도 지금 루카셴코라는 저 오른쪽에 저 아저씨 독재자죠. 둘이서 이제 그 잘해먹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전격적인 어떤 결정이면서 동시에 러시아가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일단 아직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간다요가 그 영상을 올렸었어요. 벌써 1년이 지났다. 러우 전쟁 벌써 1년이 지났다 편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까 안 쓸까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전문가분들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핵을 바로 쏘진 않을 것이다. 이러다 쏠 것이다. 이러다가 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많은 지금 전문가분들의 의견입니다. 이게 진짜 똑같게 지금 사람 열받게 쏴줘 한번 핵 쏴? 손 넘어 이 새끼 쏴줘 한번 그러면 이 새끼 지금 해보자는 거야 뭐야 쏴 지금 진짜로 쏴? 하는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어그로를 끌다가 최종적인 단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어그로를 끄는 과정 중에 하나가 지금 벨라루스의 핵배치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핵무기라는 게 정말 무섭고 위력이 어마무시하고 가지고만 있어도 진짜 손발이 떨릴 정도로 어마무시한 거예요. 함부로 건들 수도 없어요. 핵무기를 쏘겠다고 위협을 하든 핵을 가지고 있다고 북한의 그 정은이가 설치고 댕기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어마무시하게 위험한 위력을 가진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은 안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대단한 걸 왜 우리나라 안 갖고 있느냐. 과거 1, 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1945년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미국 중심과 소련 중심의 양강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둘이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견제하느라 개난리도 아닐 것이다. 역시나 그렇게 되죠. 미국 편에 선 국가와 미국, 소련 편에 선 국가들과 소련이 대놓고 3차 대전까지는 안 갔지만 서로 어그로 오지게 끌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언론 플레이 오지게 하고 겁주면서 총성 없이 대포 안 쏘면서 차가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콜드워, 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기를. 미국과 소련이 전격적으로 이제 3차 대전을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으르렁대면서 거의 뭐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또 빠꾸 쳤다가 계속 이제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던 1945년 이후부터 소련 붕괴까지를 콜드워 냉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냉전에 대한 연구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구 역사상 50년 이상 큰 전쟁 없이 지구의 역사가 흘러간 거는 현재가 유일이다. 그 정도로 이 지구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자주 전쟁을 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런 전쟁이 없는 거의 유일무이한 몇십 년이 현재입니다. 사실은.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게 근데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왜 이런 큰 전쟁이 없었을까? 핵무기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핵무기라고 하는 게 서로 건들면 다 죽죠. 서로 둘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서로 안 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핵무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핵무기라는 게 정말 무섭긴 하지만 한편으로 함부로 그 상대를 건들 수 없게 하는, 나도 쟤를 함부로 못 건들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이론에 반박하는 그런 이론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시각도 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미국은 여유로웠어요. 왜? 1945년 당시까지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핵 보유국은 미국이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핵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그 핵을 투하했던 미국 말고는 아무도 핵무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 미국이 판단하기로는 소련은 1950년이 지나야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1950년은 지나야 될 것이다. 1945년, 46년에 이제 소련을 봤을 때는 그렇게 계산했던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저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을 못하게 더 늦게 개발하게끔 방해하고 견제를 해야 된다. 이게 미국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개발한 겁니다. 어떻게 소련이 저렇게 1949년에 빨리 개발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야.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핵 개발했던 프로젝트가 맨해튼 프로젝트죠. 저 프로젝트 안에 소련 스파이들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스파이들이 소련으로 돌아가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9년에 소련이 핵 개발 핵실험에 성공해요. 미국이 개발한 이후 4년 만에 이때부터 이제 서로 난리를 치기 시작하죠.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도 이제 핵이 생겼어요. 소련도 핵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이 난리를 치기 시작해요. 멀리 쏴갈겨야 된다. 자, 이미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미국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쏴갈길 때 핵무기를 날린 게 아닙니다. 폭격기가 들고 가서 떨군 겁니다. 날린 게 아니에요. 그냥 공중에서 뽁 하고 떨군 거란 말이야.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소련이 미국이 소련한테 서로 떨군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왜? 자, 일단 소련이 미국에 쏠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폭격기가 이 동유럽을 거쳐서 서유럽을 거쳐서 대서양을 거쳐서 여기까지 가서 떨궈야 돼요. 이게 됩니까? 연료도 연료지만 비행기가 여기를 날아갈 그것도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 이 서유럽에서 그걸 가만히 있을 리도 없고 엄청나게 멀어요. 자, 미국도 여기서 쏜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미국은 여기 서유럽에 배치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에서 들고 가서 떨구면 되긴 되는데 소련이 어떤 나라야? 엄청난 확장 정책을 피던 국가입니다. 왜? 저거 막으려고. 자기들의 이 소비에트 연방의 중심이었던 이 모스크바를 지키기 위해서 모스크바로부터 점점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장 정책이에요. 확장 전략. 완충지대를 계속해서 만들고 방공망을 좀 더 넓히고 모스크바에서 최대한 멀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게 이제 소련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이든 소련이든 둘 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미친 듯이 우주항공 기술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미국이든 소련이든 저걸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저거예요. 인공위성을 쏴갈기는 건 결국에는 로켓 추진체의 개발입니다. 로켓이 좀 더 정교하게 날아갈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에요. 근데 그거에 만약에 위성이 아니라 핵탄두를 달면 그게 핵 미사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미국과 소련이 저 인공위성을 쏴갈긴다는 우주항공이라는 명분하에 열심히 미사일 실험을 했죠. 굉장히 열심히. 그러다가 쿠바 미사일 위기가 터집니다. 쿠바가 어디 있어? 미국 플로리다 바로 밑에 여기가 쿠바예요. 간다요가 이미 이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쿠바 미사일 위기가 터지는데 케네디 정권 때 소련이 이 쿠바로 핵무기를 옮기려던 거예요. 대서양을 거쳐서. 만약에 소련의 핵무기가 이 쿠바에 오게 되면 여기에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여러 그 미사일들의 그 사거리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핵미사일을 여기다 두면은 여기까지 이 반경 워싱턴 DC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두는 건 절대로 안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위기 상황. 3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진짜 미국과 소련이 둘 다 작살이 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게. 그래서 서로 엄청나게 쫄았었어요. 이게 겨우운이야. 서로 진짜 되겠다, 그지? 우리 이제 좀 덜 싸우기 위해서 노력 좀 해볼까? 진짜 우리 이번에 군비 경쟁하면서 진짜 될 뻔했어. 쿠바 미사일 위기도 그랬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교훈을 얻어요. 그래서 1968년 NPT가 만들어집니다. NPT 핵확산 방지 조약이에요. 이게 뭐냐? 1968년에 NPT라는 조약이 체결될 때 당시 핵무기를 갖고 있던 전 세계 국가 유일무이한 국가는 딱 5개였습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에요. 이 5개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5개가 만나서 우리 5개까지만 핵무기를 개발한 거로 딱 끝내자. 나머지 국가들은 절대로 못 만들게 하죠. 왜? 국제 평화를 위해서. 자, 이런 개소리를 시전하기 시작해요. 우리 국제 평화를 위해서 우리 5 빼고는 그 어떠한 다른 수많은 우리보다 약한 국가, 우리보다 인구 적은 국가, 우리한테 개길 수 있는 국가들 싹 다 우리 5개 국가 외에는 절대로 핵 못 만들게 하자. 그게 NPT예요. 국제사회 평화를 위한다면서. 국제정책이 참 얍삽합니다. 지들만 이제 가지고 있으려고 솔직히 만든 거죠. 다른 국가들이 많이 만들면은 세계 평화에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들만 가지고 있으면서 지들만 엄청난 그 영향력을 행사
하고 권력을 쥐고 흔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제 NPT를 결성한 게 맞죠, 사실은. 근데 이 NPT라고 하는 게 좀 있으나 마나 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NPT가 있음으로써 의미가 있을 때도 있지만 있으나 마나 할 때도 정말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국가면 개발을 그냥 내버려 둘 때도 있습니다. 단 전제가 필요해요. 미국에게 필요하면서 미국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지는 않을 국가에게는 좀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러시아랑 중국도 미국처럼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국가면 핵개발을 용인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미국의 핵개발을 용인한 국가들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랑 파키스탄이에요. 얘네가 여기 있는데 미국 본토까지 핵무기를 쏴갈기려면 여기서 슝 여기로 가야 되고요. 여기서 슝 이렇게 가야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몇 킬로미터예요 도대체 이거? 12,000km네요. 12,000km. 거의 지구에서 미국과 제일 먼 국가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보통 5,500km 이상 날아가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는데 선을 넘을 정도로 멉니다. 여기는. 아무튼 간에 파키스탄이나 인도 같은 나라가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나라는 아니죠. 게다가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라던가 이런 곳에 그 볼 일이 있을 때 파키스탄을 반드시 뚫고 갔었어야 됐어요. 이란을 뚫고 가기엔 여기가 사이가 너무 더러워. 지금도 더럽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좀 용인해 준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봐줄 때도 있다. 다만 중국이랑 러시아는 뭐냐 이 말이야. 얘네는 자기들 주변에 다 붙어 있어요. 러시아랑 중국의 입장에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특히나 파키스탄의 핵개발 같은 거를 용인할 때는 중국이랑 러시아가 미국 말을 잘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그냥 용인해버리면 그만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과거 1990년대처럼 러시아랑 중국이 목소리를 안 낼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들 목소리를 못 내가지고 안 달리나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NPT가 있으나마나한 거 아니냐 저거 라는 얘기가 그래서 생겼던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미국은 과거에 남한의 핵무기를 가져다 놨었습니다. 이거 이제 어른들은 다들 아세요. 대부분. 우리 10대 20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과거에 많을 때는요 핵탄두가 수천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았었어요. 근데 처음에 미국의 입장이 뭐였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처음에 1940, 50년대에는 미국 내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고 앞으로 생길 도전국이나 경쟁국가를 아예 발로 밟아버리고 전 세계 최고 짱짱 국가가 되려면 핵무기를 빨리 개발해야 된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선 소련의 핵개발을 막아야 된다는데 가면 갈수록 미국 개발했죠. 영국 개발했어요. 프랑스 개발했죠. 소련 개발했습니다. 나중 가선 중국도 개발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개발을 빨리 못하게 막아야겠다. 그래서 NPT도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에 관심을 안 갖게끔 우리도 핵을 동결하자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이제 핵 동결에 합의했다. 더 이상 이제 핵무기를 탄두를 더 늘리지 않는다. 게다가 핵을 점점 감축하자는 거에도 협의했다. 이런 식으로 막 유엔에서 떠들고 핵 없는 시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핵을 가지고 있는 새끼가 유엔에 가가지고 국민 여러분, 유엔에 오신 전 세계 국민 여러분, 우리 지구는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핵 없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전 세계 피스 평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써야 합니다. 이를 하는 거죠. 지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도 전술핵이라고 해가지고 주한미군 기지에 전술핵들을 배치를 했었어요. 근데 점점 뺍니다. 빼자. 한국에 대해 핵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저 핵을 또 빼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핵에 관심 갖지 말게끔 하려면 빼자 그냥. 그리고 1991년에는 아예 싹 다 뺍니다. 왜냐면 한 개도 남김없이 싹 다 빼야 북한의 핵개발 명분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북한 쟤네가 남한에도 전술핵이 지금 주한미군 기지에 있지 않냐. 미국이 갖다 놨지 않냐 남한에. 그래서 우리도 안보 위협 때문에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명분을 북한이 가지지 않으려면 싹 다 빼야 된다. 그래서 뺀 거예요. 이미 저걸 빼도 상관이 없었던 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북한을 아예 달표면으로 만들 수 있는 ICBM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완벽하게 갖고 있었고 북한은 그런 미사일 체계가 제대로 없었어요. 핵 개발도 1991년 정도면은 택도 없었고 북한한테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던 미국과 현재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가 다른 나라들 핵무기를 갖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무리 미국이 이뻐하는 일본이더라도 아무리 미국의 우방이라는 한국이더라도 얘네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갖다 놔도 안 되고
얘네가 특히나 개발하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나 일본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가장 미국이 싫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말을 안 들어먹어요.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일단 한국에서 지금 수많은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국방도 제대로 안 하면서 한미 동맹에만 의존하려고 하고 전작권도 제대로 환수 안 하려고 하면서 나 국방부 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하면서 별 달고서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가 왜 국방부 관계자들 그 별단 분들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절대로 한미 동맹 없애면 안 된다, 전작권 환수 갑자기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그 양반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자주국방이 힘들다 이겁니다. 북한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는 그 핵무기의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전작권 환수받고 우리나라 핵무기 개발하는 순간 미국이 개난리 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 비댕 측정 상황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하면 안 되고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가야 된다, 이 주장을 한 거죠. 사실 그 양반들은. 핵무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억지력입니다. 억지력. 공격을 하고 싶어도 내가 가 마음에 안 들어, 저 X가 자꾸 말을 안 들어, 열받게 해, 공격을 하고 싶어. 근데도 제가 핵을 가지고 있어, 아무리 똑같아도 건들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억지력이에요. 그 억지력이 지금 북한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한국은 주한미군에 의해서 억지력이 그나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핵탄두 전술핵은 없어요. 그러나 해구산이 뭐냐면 제가 쏘면 제 달표면으로 만들어줄게, 그거 무서워서라도 쟤네가 너네한테 못 쏠 거야가 해구산이에요. 우산으로 이제 핵으로 우산 씌워가지고 이제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요, 이 대목에서 이거 정말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북한처럼 그렇게 지금 경제고 뭐고 개박살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도 핵무기라는 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정은이가 하고 있는 거 하나만으로 전 세계 초패권 국가라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도 함부로 우리 정은이를 못 건듭니다. 맥도날드 좋아하는 정은이, 와인 나 좋아하는 정은이를 못 건드려죠, 핵무기 하나만으로. 이게 핵무기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핵무기 만들려고 연병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이런 위력을 가진 핵무기를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동맹국가인 대한민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갖는 거를 동맹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이 내버려 둔다? 그렇지 않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외교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동맹은 평생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진리죠. 이거는 뭐 토달 필요도 없습니다. 동맹이 평생 가지 않는데 뭘 믿고 걔네가 핵무기를 갖게끔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냥 진리예요, 진리. 이 동맹들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미국 말을 듣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핵무기를 절대로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의 말을 들어주느라 못 만드는 겁니다. 안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재처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처리가 뭐냐? 우리가 옛날에는요, 이게 우라늄 원석이에요. 이거를 이런 원심분리기에 돌려서 엄청나게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50% 이상 고농축 우라늄. 저거 엄청 비싸요, 저거 진짜로. 농축 우라늄 만든다는 게 무슨 애 이름이 아니에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저거 50% 이상 고농축이에요. 뭐 50% 이상이 뭐가 고농축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농축 우라늄 퍼센트가 대략 1에서 3% 사이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 1에서 3%짜리 농축 우라늄을 발전했어요. 근데 50% 이상 고농축을 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저게. 저 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 게 효율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이 1에서 3%밖에 안 되는 저농축 우라늄을 다 발전한 다음에 한번 또 조져, 재처리를 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이 플루토늄은요, 이미 농축 우라늄보다 가성비가 좋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처음 증명이 됐느냐? 여기서 증명이 됐어요. 자, 이게 뭐예요?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를 쏩니다. 저 리틀보이가 뭐냐면 고농축 우라늄이 정확하게 64kg 들어가 있던 폭탄이에요. 64kg. 그리고 3일 뒤에 펜맨을 씁니다. 뚱뚱한 남자란 뜻이죠. 펜맨을 써요. 그리고 얘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 정확히 플루토늄 6.4kg을 넣었습니다. 자, 리틀보이 농축 우라늄 64kg를 했어요. 정확히 10% 는 겁니다, 이거. 왜 저렇게 넣었을까요? 지금 현재 국제정치학계의 중론이 뭐냐면 미국은 리틀보이와 펜맨을 통해서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폭발력에 대한 실험을 한 것이 사실상 뭐 이건 뭐 기정사실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게 중론이에요. 그게 아닌 이상 뭐 하려고 64에 6.4를 넣겠습니까? 자, 그러면 폭발력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리틀보이가 64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넣었는데도 15킬로톤이 나옵니다. 근데
플루토늄 6.4kg을 넣은 펜맨이 21킬로톤이 나옵니다. 오히려 플루토늄이 폭발력이 더 높은 거예요. 같은 용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의 용량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폭발력이 더 높은 겁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핵 연료봉입니다. 이 연료봉을 이제 그 발전소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발전이 되는 건데, 이 연료봉을 발전을 다 끝낸 이후에는 사용 후 핵 연료봉이겠죠. 사용 후. 사용이 끝난 핵 연료봉 아닙니까? 이거를 재처리를 하면 일단 사이즈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플루토늄도 생겨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요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요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용 후 핵 연료봉을 보관하는 건식 저장 시설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이제 부지에 지금 놓고 있는데요. 저렇게 포화 직전입니다. 이거를 재처리라도 하면은 사이즈가 많이 줄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지를 차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재처리를 못하게 막았어요. 왜 못한 거야? 플루토늄이 나오니까. 플루토늄이. 미국은 계속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핵 개발을 할 때마다 난리를 치고 그러고 있죠. 중국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들 빼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들을 좋아할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핵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 근데 지금 러시아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 왜? 벨라루스에 가서 핵무기 여기다 배치하는 것까지 합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다른 나라의 핵 개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사실. 미국은 핵을 자제하고 핵을 절대로 개발하면 안 되고 국제 평화를 강조하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강대국들이. 그리고 우리만 핵을 들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은 미국 말을 잘 듣게 해야지가 목적인데, 러시아는 핵 들고 작두를 타고 있어요. 지금 핵을 쓰냐 마냐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러시아 본인들도 알고 있겠지만 러시아 본인들도 지금 자기들이 핵무기를 쏘면 우크라이나 주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국가들이 핵무기가 없으면 저지랄이 나는구나. 핵무기가 없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쥐어 터진 거다. 그래서 경제 제재가 들어오든 말든 진짜 우리 국가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핵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머리가 아프긴 하겠죠. 왜냐면 러시아의 말을 그 핵 가진 나라들이 안 들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당장 손해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러시아가 지금 그 본인들의 군사력이라는 그 위협을 가지고 개난리를 치는 곳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아랍 쪽의 시리아 주변뿐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얘기가 다릅니다. 제일 많은 손해를 보는 데는 미국이에요.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을 동맹국가로서 거느리고 그 국가들과의 동맹을 유지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간다요 피셜인데요. 러시아가 실제로 핵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러시아와 쇼부를 안 보려고 할 수도 있기는 있겠어요. 왜냐면 러시아가 핵을 우크라이나 진짜 쏘면은 전 세계 진짜 왕따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말 비인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미지적으로. 근데 반대로 이걸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닌 게 뭐냐면,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을 실제로 쏠 때까지 미국이 개입을 안 하고 내버려뒀다면은 미국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핵무새가 돼서 앵무새면 핵핵핵거리면서 난리를 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미국도 아마 요 정도 타이밍, 진짜 러시아가 핵 쏠라고 미사일 각도기 딱 지금 재놓았을 그때 면이 서잖아. 이제 이때는 우리 미국도 러우 전쟁을 이제 종식시키게끔 적극적으로 개입해도 진짜 욕 안 먹을 수 있겠다라는 타이밍이거든요. 그 정도 타이밍이 되면 미국이 이제, 우리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국제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와 평화를 위해서 러우 전쟁의 종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금 전에 진짜 진심님들 방금 전에 핵 쏠라고 했으면 인정? 나 그래서 우크라이나 진짜 이뻐하고 정말 이 땅 떼어주는 거 진짜 나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핵 맞는 건 진짜 선 넘으면 인정? 이럴 가능성도 있다 라는 간피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을 쐈을 때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피곤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나토가 필요 있겠어요? 지금 프랑스는 이미 핵무기가 있지만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등등등 전부 다 핵 각각 다 가지고 있겠대. 그럼 이거 나토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 왜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안보와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토가 필요한 건데, 이미 자기들이 핵이 있으면 이게 굳이 나토라는 그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유럽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함부로 이 국가들을 침공할 수 없고 지들이 이제 함부로 안보적으로 이제 개입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긴 합니다. 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도 머리가 아프지만 미국도
또 머리가 아파지는 거다. 이런 상황들을 미국 내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러우 전쟁의 종결을 어느 타이밍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아마 결론을 내겠죠. 물론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평가받고 있는 2023년입니다. 요즘은요 좀 너무 구려요. 옛날에 나가사키 히로시마 마냥 폭격기가 큰 그 미사일 들고서 핵미사일 그거 폭탄 들고 가가지고 뿅 하고 던지는 거 그런 거 좀 구려. 반드시 ICBM, SLBM 이런 미사일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ICBM이 뭐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이 말이야. 저 멀리 있는 국가에 비행기 실어서 핵 쏠 거야? 이제 그거는 불가능한 시대잖아요. 현대전에서는 이제 사실상 말도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SLBM이 이제 잠수함에 탑재 가능한 탄도미사일이에요. 작습니다 ICBM에 비해서. 근데 이 SLBM이 왜 필요하냐면은 레이더에 잘 뽀록이 안 나요 잠수함이. 지금 2023년에도 만약에 특정 국가가 진짜 몰래 이 망망대해의 북태평양을 건너서 어딘가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SLBM에다가 핵탄두를 탑재해서 싸갈기면은 그거를 사드레이더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 요격 미사일 체계로 꽤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부정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ICBM보다도 SLBM이 머리가 아픈 겁니다.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인데요. 미국이 핵무기를 5,5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6,000개, 그리고 프랑스가 290개, 영국이 225개, 파키스탄이 160개, 인도도 한 160개 정도 있어요. 중국은 한 350개 정도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2022년 기준 한 20개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많이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닌 게 핵무기를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을 이제 하기 위해서 고농축우라늄이나 농축우라늄을 이제 돌려가지고 플루토늄을 만드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 가면 쓰지를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도 다 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핵탄두라던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5,500개 가지고 있다 그랬어. 북한이 20개 가지고 있다 그랬고. 그러면은 어마무시하니까 이제 게임도 안 될 것 같잖아요. 얘네가 20개 갈기는 것 자체도 미국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5,000개 이 조만한 북한 땅에 갈기면 뭐 할 거예요? 20개가 미국 땅에서 터질 수도 있는데 한 개도 터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억지력이 있기 때문에 대칭 전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고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칭이 아니더라도 비대칭 전력만으로도 엄청난 억지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한국의 핵개발 관련된 얘기를 하면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이제 핵개발을 하다가 갑자기 김재규 중정부장이 이제 암살해가지고 맥이 끊겨버리고 전두환 정부가 미국말 잘 들어가지고 핵개발이고 다 이제 발로 차버리거든요. 그 얘기를 굉장히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그 내용은 대부분 좀 많이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어찌되었든 미국은 단 한 번도 대한민국 땅에서 핵개발이 되는 거를 용인한 적이 없다. 아무리 그 동맹국가더라도 그 동맹국가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동맹국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득이 있는가를 계산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지. 동맹국가니까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겠지라는 착각은 오히려 좀 넌센스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대한민국이 재처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왜? 플루토늄이 나오니까요. 재처리를 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그냥 개발하자마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 왜 개발 안 하냐? 저 김정은 돼지새끼도 개발하는데 씨부레 왜 우리만은 개발 안 하냐고. 전부 다 이게 문재인 때문이다. 전부 다 노무현 그 김대중 때문에 그저 북한한테 퍼주기 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 때문에 이거 개발 안 한 거라고.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그 양반들 좋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 북한과 관련해서 뭔가 우리나라가 안 하면 다 또 그쪽 탓을 하고 그러는 게 있어. 그건 좀 과장이잖아요. 적당히 까야지 깔 거를. 자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나라가 핵 개발하는 거를 미국이 일단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둘째로 얘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얘네도 안 좋아해요. 그리고 얘네도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핵 개발하는 거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다 싫어해. 아니 씨부레 왜 쟤는 개발해 우리는 개발 못하는데. 솔직히 다 싫어해. 좋아하질 않아요 별로. 자꾸 무지성으로 무분별하게 무대뽀로 자꾸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런 말 있어. 뭐만 하면은 뭐 다 개발할 그러니까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어떤 애국심에 의해서 본인이 진짜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을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핵무새가 돼가지고 그냥 개발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막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고. 의견도 아니야. 주장도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야. 아예 그냥 개발을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물론 나중 가서 이제 미국이 그걸 오프콜스 해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몇몇 학자 미국의 국제정치 학자의 몇몇 의견입니다. 굉장한 소수예요. 근데 괜찮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는 좀 기분 별로인 전략이긴 하지만 저 전략을 만약에 그 생각한 사람이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만약에 저
의견을 실제로 그 미국의 국무부가 받아들인다면은 전략적으로 뭐 어느 정도는 뭐 쓸 수도 있는 뭐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국제 정치를 할 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외교부가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왜 있냐면은 외교의 기본이 되려면은 각 국가의 국민들의 마음부터 다듬어야 돼요.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일본에 대해 별로 안 좋은 감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자체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안 줄어들면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서 그냥 무대뽀로 그냥 문서에 사인만 하면 된다? 그거 생각보다 다음 정권 지지율, 여당도 다음 선거가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표가 많으니까 표가 많은 대로 그냥 지들 멋대로 한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에 대한 반중 정서가 지금 극대화되었던 이 타이밍을 미국이 전략적으로 그 노릴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언론 기사에서 누가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저 까먹었거든요. 지금 찾아봤는데 아무튼 이런 의견도 있나 봐요.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내부의 어마무시한 소수입니다. 소수의 의견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저거를 미국 국무부에서 지금 당장 국방부까지도 미국에 저거를 오프코스 할 일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일단 동맹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일단은 미국의 전략상 반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거를 그냥 오케이 할 이유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국제정치에서 핵무기의 의미, 도대체 핵무기를 왜 가지려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왜 핵무기가 없는가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고 정말 짧고 굵게 압축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액기 인생 동반자 좋기 간다요 후원자 피부 새벽인간 간호낸 황순원 SIW 필 최현경 은빛 마술사 부츠 vs 더 월드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